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한인사회는 물론 미 주류사회 세계까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한 주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인사회 최악의 내분이라는 뉴욕 한인회 사태 기사를 대서특필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내일업계 탐사 보도를 냈습니다. 20명의 기자가 무려 14개월간 탐사 보도 끝에 완성한 이번 기사는 사상 처음 한글과 중국어, 스페인어 등 4개의 언어로 게재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내 네일살롱을 대상으로 노동 착취, 차별 여부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한인을 악덕업주처럼 보도한 이번 기사에 대해 한인 네일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는 지난 12일 원래 회를 갖고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가 네일업계뿐 아니라 한인사회 전반에 미칠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뉴욕 한인 건설인 협회장은 한인 회장 선거부터 한인 네일업계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악의적인 보도로 한인사회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강일갑 뉴욕 한인 보험재정협회장은 이번 뉴욕타임즈 기사는 이미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는 내용만 채워넣은 기획기사라며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것처럼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 한일 네일협회의 이은혜 전 회장과 박경원 수석 부회장은 중국인 업소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쓰면서 많은 한인 업주들이 네일업소를 운영한다고 엮어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내일 폴 벨론 뉴욕시 의원과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도 이에 대해 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는 네일업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뉴욕 한인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네일업계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대해 한인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회는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플러싱 뉴욕 한인회 임시사무소에서 론킴 뉴욕 주 하원의원 및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네일업계 사태 대책회의에서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자극적인 방법보단 정부와의 소통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담은 한글 매뉴얼을 각 가게에 배치하고 업계가 자기 감독을 통해 노동부와 주정부의 평가를 받으면 한인 네일업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쳐나가려고 하니 함께 협력을 합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레이버 디파트먼트에서 리플라이가 왔습니다. 주 정부 및 노동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거듭 강조한 김민선 회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네일업계 사태가 한인 경제 전체의 타격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일 밤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엠트랙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135명에 사망자 7명으로 알려졌지만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모두들 긴장했습니다. 열차의 과속 운행이 사고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어젯밤 238명의 승객을 태운 워싱턴발 뉴욕행 열차가 탈선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지고 135명가량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상으로 알려지면서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곡선 구간에서 열차의 과속 주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책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고 열차는 엠트랙 188호 7량짜리 여객 열차로 오후 9시 30분쯤 델라웨어강 인근 필라델피아시 포트 리치먼드에서 급 커브가 있는 프랭크 포드 교차점을 지나다 갑자기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선로를 벗어난 기관차는 다른 객차와 분리됐고 승객이 타고 있던 열차 6량은 모두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소속 조사반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열차의 블랙박스를 찾아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김민선 회장 측은 민승기 회장 측 변호사의 자격 박탈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두 명의 회장 취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뉴욕 한인회 회장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민승기, 김민선 두 회장과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양측의 변호인이 각을 세운 내용은 뉴욕 한인회의 이사회 구성이 유효했나입니다. 그 바이로라든지 이게 정확히 보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멤버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인회 회칙에도 그런 게 없고 아티클스 오브 인코퍼레이션에도 난 보링 멤버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멤버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한인회에 멤버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한인회에 멤버는 있지만 그 멤버는 우리 회칙에서 정한 18세 이상 뉴욕에 사는 한국하고 관련된 사람이 멤버라는 거고. 오늘 재판에서 김민선 회장 측은 민 회장 측 서호진 변호사와 존 라비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변호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 안에 저를 대변하셨던 변호사가 상대편에 가서 대변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conflict of interest인데 그 서호진 변호사님께서 그것을 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존 로비 변호사는 5월 1일 날 우리 동포들한테 그런 F 컬스 욕을 하고 또 우리 어떤 멤버의 손을 비틀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2주 전치를 상처를 냈고. 판사는 오늘 양측에 각자의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오는 6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해 재판은 6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도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어 뉴욕 한인회의 두 회장 시대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을 나온 두 회장은 타협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해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두 회장의 극적인 타협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코트 날짜가 또 연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좋은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모든 부분을 열어놓을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전에도 말했지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항상 협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금강산 식당이 파산보 챕터 11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산 식당은 채권자 43개 업체에 최소 447만 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금강산 식당의 모 회사인 금강 INC사가 지난 1일 연방 파산법원 뉴욕 동부지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금강 INC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최소 447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권자는 모두 43개 업체가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가운데는 금강산 식당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해 267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전직 종업원 11명과 대출을 해준 노아은행 93만 달러, 건물주인 KIT 리얼티 22만 3천 달러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 INC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무 이행 계획서를 채권단이 수용하면 구조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식당의 유지성 사장은 1심에서 패소했던 노동법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종업원 측 변호단이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불가피하게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3년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법무부는 3년 노동허가를 준 추방유예가 실수임을 밝히고 시정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단 판결 이후에도 실수로 2,000건의 불체청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에 3년짜리 노동허가를 승인하고 이를 지난 7일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가 이와 같은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3년 기한으로 승인된 추방유예 갱신 신청을 2년 기한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감사국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추방유예 시행 중단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소송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팔았지만 주민들의 정보는 안전하다. 뉴욕주 차량국이 한 변명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 중 6천만 달러가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챙긴 수입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주 차량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차량 등록을 한 운전자들의 정보를 판매해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약 6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주정부 측은 차량 제조사에서 리콜을 실시할 경우 적절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는 리콜 통지 외에 유료 워런티 연장 상품 등을 마케팅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개인정보 판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고 누가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도 규정돼 있다며 주민들의 정보는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안 전문가들은 정보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취소할 수 없고 누구라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면서 케빈 케이힐 주 하원 의원은 운전자들이 본인의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이 메리디안 헬스와의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로 부상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의 모 기업인 해켄색 대학 헬스 네트워크는 지난 12일 메리디안 헬스와의 합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켄색 대학 헬스 네트워크는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북부 뉴저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메리디안 헬스는 맘모스와 오션 카운티 등 중부 뉴저지의 6개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합병으로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라는 거대 의료기관이 탄생했습니다.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는 총 7개 카운티에 걸쳐 11개 종합병원과 2개 아동병원으로 이루어지고 직원 수는 2만 5천 명, 의료진은 약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게럿 해켄색 대학병원 최고 경영자는 이번 합병은 의료와 보건 분야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에 기반을 둔 해켄색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주 전역에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병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합병은 주 보건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가 흔들리더니 지나가던 차 위로 건물이 덮칩니다. 지난달 말에 이어 네팔에서는 또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지진으로 사망자가 또 100여 명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민들은 건물 추가 붕괴에 대한 불안으로 노숙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속속 구호 물품들이 도착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용품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질서 있게 그 어떤 폭력 없이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네팔 주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